네, 이번 코너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부 사무국장 그리고 김재섭 대전 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지역 본부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이 비상이에요. 그렇죠. 의료계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해서 병원을 떠나고 있고 또 뭐 의대 학생들 학교 뭐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또 정부에서는 의사들 뭐 면허를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국장님이 관련된 활동을 하시니까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줘 보실래요? 전공의들이 그 단체 행동을 나선 이후로 수술 그리고 그 입원 환자들이 그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는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라고 해서 피해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 한 50% 정도 평소에 50% 정도의 운영 수준을 머무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당장 뭐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좀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지금 이미 큰 사회 문제예요. 되지 않을까가 큰 예, 사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이해가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왔을까. 정말 지금 의료계 보면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사들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국장께서 뭐 병상 가동률이나 수술 안 해서 병원이 뭐 심하면 하루에 10억 원 적자나고 이런데 요즘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 의사 빼고 직원들 무급 휴가 가라 요즘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그 노동조합, 저희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들은 그나마 노동조합과의 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대전의 모 병원은 을지대병원 들어갔고 을지대병원은 이제 그 1일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기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휴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 피해를 크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서 무급 휴가를 지금 을지대병원에 진행하고 있는데 건양대도 뭐 연차 쓰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는 거고 피해도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의 간호사들을 비롯해서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특히나 대학병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50% 가동하고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임금 인상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병원이 진짜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옷을 박아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쪽에서 조금 물꼬도 트고 뭔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통령부터가 그냥 불도저로 밀어붙이고 의사들에게 백기투항해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태를 지금 장기화시키고 있고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의 뭐 총선용 아니에요. 사실 의사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더 밀어붙이는지 않나 싶은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랄까 자기 모순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 행사했는데 또 피해 들고 항의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인데 그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업무에 있어서 간호법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겠다고 한 거에 있어서는 아주 편리하게 아주 그냥 단칼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또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임시 땜빵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정말 문제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너무 휘젓고 있어요. 사실은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의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막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되는 건 또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좀 다각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용산에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태를 키우고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의료계도 그렇지만 김재섭 처장님 저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액이 아니죠. 이게 모든 것들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대 정원 늘어나면은 이공계 학생들 뭐 의대로 반수해서 다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교육계도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고 또 대학본부하고 의대 교수들하고 마찰도 심해지는 것 같고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일몰제 안전운임제 일몰 관련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했는데 강경 진압, 굉장히 강경 일반도의 진압으로 사실상 그 화물연대가 좀 양보한 사실은 한 발 물러선 두 발 세 발 물러서긴 그러니까 했지만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줄을 쥐고 힘든 건데 정부의 태도로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지는데 사실 화물연대랑 좀 달랐던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사의 목숨줄을 흔든다고 느껴지는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사 쪽으로 여론이 생성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상승 그리고 어떤 사회적 다른 갈등들을 무마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학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 기득권층을 향한 어떤 강경한 태도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강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도 의대로 쏠려간다. 아니,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뭐 간호법 얘기도 나왔지만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사를 증원하는 것, 의대를 증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정부의 입장에 마음 편히 찬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강경한 건지가 선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죠. 네, 맞아요. 선거를 위해서인데 라고 의심되는 거죠. 선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선거 국면에서 정말 막 던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의사 수요를 늘리는 거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고 저희 보훈의료로도 이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2,000명도 부족하다는 게 판단이긴 해요. 하지만 의사를 2,000명 늘리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의료 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지금 의사 수만 가지고 그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간호법에 반대하고 지금 PA를 갖고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뭐 공공의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공공병원을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황당한 거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이것도 확대하고 뭐 열어주겠다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 현장이거든요. 종합병원들 수술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응급 환자가 제대로 처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문제인데 비대면을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수혈 받고 봉합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고 아니면 그런 분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환자한테 자, 배 가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게 그러면 어디에 영향이 있냐? 의원급들의 그 수익이 올라간 걸로 지금 결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 진료의 주된 포인트는 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대책이라고 내놓고 굉장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했으면 사실은 수술 횟수도 좀 늘어나고 입원 환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정부가 의사의 이 단체 그 행동에 대한 사태가 접어든 다음에 정부가 뭔가 내놓은 것들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책으로 쏟아내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때도 의사 파업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참 전에. 예전에. 그때 이제 사망률을 비교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근데 오히려 그 시기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의약분업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사망자가 줄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료를 못 봐서 위급한 사람들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필수 의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필수 의료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힐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필수 의료 복귀를 위한 조건 같은 것을 협상한다든지 정부 입장에서도 그것이 다 없애버리는 것, 의사 변호 박탈시키면 사실은 의사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협박용인 보니까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최종 결론이 뭘로 날 것인가에 대한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정부의 플랜은 그거 아니에요. 꿇어 들어와. 안 그러면 너네들 라이센스 날려. 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고민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끌고 들어온 의료 현장의 의료인들이 정상적인 의료인으로서 혹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봉합되는 형태가 아니라 강제로 그냥 접합만 시켜놓으면 결국엔 곪게 되잖아요. 병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피해는 그분들이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책임은 전가되고 그리고 위험성을 떠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의사들과 그리고 정부만의 이야기에 대해서 풀 문제도 아니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참여하고 그리고 관련된 그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숫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의사가 부족한 분야로 그분들이 갈 거란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체계를 분명히 손을 좀 봐야 하는데 그것도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체계도 체계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그냥 확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희생되었던 공공의료 영역을 혹은 뭐 그 이전에도 공공의료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 필요 없을 때는 쉽게 무시해 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병원에 갔을 때 내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헌신하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공공병원에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공의료를 그렇게 천대시하면서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단체에서 아마 지난 정부 때 지역의대 그 500명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차라리 받을 거리란 좀 후회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신문기사 보니까 그런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 이제 친척이 사촌이 이제 의사인데 그 아들 사촌이 아니죠. 조카죠. 조카가 이제 의대 전공인데 윤석열 찍었다가 윤석열 반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근데 화물연대 지지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 인터뷰 하신 분은. 그러니까 화물연대 때려잡을 때는 좋다고 찬성하다가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처럼 사실은 지금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한 투쟁을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 조장이죠. 저 최근에 또 뉴스 보면은 뭐 의대생이 뭐 판검사를 무시했다 뭐 이런 글도 막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싸움을 붙이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시민들이 최대한 많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시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 뭐 지역 내에서의 균형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접근 시간당 인구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인구수예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서구가 많겠죠.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33만 명이고요. 그러면 중구는 몇 명일까요? 중구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중구도 한 15만 명쯤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청주시보다 조금 적은 데가 대덕구고요. 그렇죠. 대덕구에는 종합병원이라고 내세울 만한 곳이 딱히. 네, 그러니까 응급의료병원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근처에 있는 영동군에 9,000명밖에 살지 않고요. 증평구는 몇 명일까요? 10분 이내에 응급의료 받을 수 있는 인구수가? 글쎄요,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0명입니다. 0명. 그럼 충남에서도 0명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뭐 청양 이런 데일 것 같아요. 계룡시고요. 계룡시. 네. 그리고 보령시가 400명. 계룡에서 건양대병원까지 총알로 쏘면 10분인 거 할 것 같은데. 네, 10분이 아닌 거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병원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네. 소아와 신생아의 중환자실 병상 수는 0개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에 계신 도민분들이 소아나 신생아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일이 있으면 도내에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전이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 네, 경기권까지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순천향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에서 2차로 떨어지는 요인으로도 이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병동 때문에. 그렇죠. 저는 총선 전까지는 해결 안 날 것 같아요. 해결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해결 안 할 것 같고 총선 끝나면 해결 날 것 같죠, 어떻게든. 총선 끝나면 해결이 어떻게든 날 것 같은데. 총선 끝나면 아니 나 총선 직전에 날 수도 있어. 막 대타협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이게 정부가 해결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그 타협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미 사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그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어떤 플랫폼 기업이나 보험사에 넘기는 법안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비대면 진료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민영화의 속셈도 분명히 한켠에는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깝깝하네요.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의료계의 그 무정부 사태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제쯤 해결될지 뭐 환자들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의료계에 있는 간호사, 뭐 임상병리사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원무과 직원분들까지 모두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의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단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 본부요? 예. 네, 사무국장 그리고 김재섭 대전 참여도 시민연대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얘기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